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봅시다. 자,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 시청 끝나고 나서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겠죠. 보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항목 1번부터 가볼게요. 자, 항목 1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원 동기입니다. 근데 지원 분야와 연관지어 작성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원 동기 플러스 직무 지원 동기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은행의 입장에서 어차피 은행원을 목표로 하는 지원자라면 우리 하나은행에 지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은행이 진짜 이 항목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얼마나 우리 은행, 하나은행에 대해서 알고 알아보고 왔고, 그리고 확실히 이 하나은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는지 요걸 갖다가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지원 직무의 역할이나 하나은행의 목표나 비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기여할 자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작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은행의 경쟁사들이 있죠.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국민은행까지. 이런 경쟁사와의 분석을 통해서 하나은행은 요러요러한 강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원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앞으로 업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발전 가능성이 다른 은행들보다는 더 낮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시중은행들이 있지만은 너희 하나은행에 지원했어. 요런 맥락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야 돼요. 이 하나은행의 그 경쟁력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 역할은 무엇이고 그것에 기여할 수 있는 간단하게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작성하시려고 하면은 이 하나은행의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겠죠. 그걸 갖다가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챗GPT나 리튼이나 네이버 클로버 X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건데, 요거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내용을 여기서 말해준 생성형 AI가 말해준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얻고 분석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예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거요. 리튼이나 이런 이제 그 챗GPT, 네이버 클로버X 같은 생성형 AI한테 요런 걸 갖다 질문하시면 돼요.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세계은행을 비교 분석해줘. 그 질문을 자세히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경쟁사 대비해서 어떠한 강점을 하나은행이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고 싶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요, 상세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디지털 전환이 강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파보는 겁니다. 하나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다른 은행에 비해 왜 앞서가고 있느냐? 이러면 굉장히 자세하게 또 안내해 줍니다. 하나 원큐앱 유명하죠. 그리고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이것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다른 은행들보다는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발빠르게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이 하나은행이 50대 이상의 자산가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이 젊은 층 비율이 굉장히 없었는데, 이 디지털 전환도 빠르고 그다음에 국가대표팀 이제 축구 대표팀을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굉장히 고객층, 젊은 층의 고객이 확대가 많이 됐죠. 그리고 이 하나은행을 리딩은행이라고 합니다. 시장 변화의 선도에 있죠, 지금 하나은행이. 그래서 이 리딩은행이 되는 원동력을 검색해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은행 강점 중 하나가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또 하나가 글로벌 시장 진출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카드 상품들 보면은 이 해외 이제 여행과 관련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있고 다른 은행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하나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금산분리 규제 완화입니다. 우리나라에 삼성은행 없잖아요. 현대은행 없잖아요. 이게 기업들이 은행을 할 수 없는 게 금산분리입니다. 근데 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해외은행 진출 시에 완화해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안 되지만 해외 진출 시에는 이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의 예대 마진이나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이익뿐만 아니라 비금융권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래서 지금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 해외 진출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하나은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만들었어요. 이 카드. 이 광고 아닙니다. 트래블로 카드. 이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작년에 인기 끌었고 지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라쟁이들인지 하나 잘 되면은 그냥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기를 끌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대사항만 보더라도 지금 하나은행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고 잘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그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은 다 디지털이에요. 다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을 잘 하는 인재를 갖다가 지금 하나은행에서는 선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학이죠. 어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죠? 당연히 지금 하나은행이 글로벌 산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학을 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거 여러분들이 더 조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은행이 다른 은행과 대비해서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는 또 어떤 직무가 있는데 어떤 직무에 자신감이 있는지 요걸 활용해 가지고 지원 동기를 두 가지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은행의 어떠한 장점 때문에, 경쟁력 때문에, 타사 대비 더 나은 경쟁력 때문에 지원하게 됐고, 또 제가 지원한 업무 수행에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요거면 충분해요. 별별 이유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술을 하면 되겠죠. 하나은행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성장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보다는 하나은행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은행의 목표에 있어서, 비전에 있어서 요 목표와 비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요거에 있어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기여를 하려면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고, 제가 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할 자신도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시갈게요. 이런 식입니다. 다른 은행과 비교하기에 글로벌 시장 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 굉장히 앞서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장기 집권할 거다. 잘 나갈 거야. 다른 은행보다 훨씬 잘 나가리라고 예상해. 그렇기 때문에 지원했다. 또 기업 금융 업무 굉장히 자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장하리라 기대하고 업무에도 자신 있고, 그러면은 너희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 이거 많이 벌 자신 있다. 그러니까 지원했다. 이런 맥락의 글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적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의 경쟁력, 조사한 것들, 뭐 금융 환경에서 지금 디지털 전환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글로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세하게 요런 좀 너희 행보가 인상적이다. 그래서 너희가 장기 집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혹은 잘 나갈 걸로 예상된다. 앞으로 더 발전할, 다른 은행들보다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하나은행 목표가 지금 테크 기반 손님 확대나 뭐 데이터 디지털 전환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너희가 데이터 뭐 디지털 하니까 그에 관한 역량이 나는 이렇게 갖추고 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너희한테 적합한 인재가 나기 때문에, 업무에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했다. 이런 맥락으로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충분한 조사가 조금 필요하겠죠. 자, 항목 2번입니다. 공동의 목표. 딱 이런 얘기 나오면 협업 아니면 팀워크죠. 요거는 이제 협업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협업 능력에서 이제 좋아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부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팀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내가 모범이 되거나 아니면 뭐 비협조적인 팀원의 갱생을 시키거나 이런 이제 능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통 활성화 능력. 조직에서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는 사람이나, 혹은 소외된 팀원이 꼭 있죠. 말 잘 못하고 이런 팀원을 팀의 소통에 참여시킬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가하는 게 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더불어서 팀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걸 평가하는 게 항목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적으시면 돼요. 요런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제 모범적인 행동으로 좋은 영향을 준 사례, 혹은 요건 사례가 중요합니다. 혹은 비협조적인 팀원을 갖다가 갱생시킨 사례, 혹은 소통이 부족한 이제 조직에서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 이게 뭐 서포터즈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요런 사례가 많이 나오죠. 다들 서먹서먹하니까. 그 다음에 좀 소외된 팀원을 갖다가 좀 챙긴 사례, 혹은 이제 팀에서 어떤 갈등, 누구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싸웠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한 사례. 요 5개 중에 골라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만 있으면 간단합니다. 쓰는 방식은 제가 어떠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휘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요, 어떤 상황이었고요, 어떤 저의 역할은 뭐가 있는데 그때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돼요. 왜 이 역량이 회사에서 하나은행에서 필요한지 적고 나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조직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자, 플롯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바로 예시 갑니다. 자, 이런 식의 예시입니다. 제가 리더십, 키워드 이제 제시해야 되겠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더십으로 팀원들 사기 진작하고 행동 변화 이끈 경험이 있다. 그 경험 자세하게 기술 드리면은, 저 서포터즈 활동했어요. 근데, 당시에, 행사 방문객이 너무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서포터즈들이 앉아서 쉬고 있더라. 그래서 좋은 영향을 줘야 되겠죠.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팀원들을 설득해서 모객 지원에 나섰고, 뭐 더우니까 물도 주고, 그 다음에 팀원들을 갖다가 독려하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34도인데 불구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모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동 변화를 일으킨 거죠.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모객을 활성화했고 방문객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다. 꼭 리더십으로 쓸 필요는 없죠. 제가 말씀드린 요 5가지 사례 중 하나를 갖다 그냥 기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하시고 마지막으로 왜 저 역량이 제가 제시드린 역량은 3가지입니다. 동기부여 능력이냐, 소통 활성화 능력이냐, 갈등 관리 능력이냐. 그래서 이 능력이 지금 행원이라는 거는 협업 아니냐? 이 디지털 투자 외환 등 여러 부서의 업무가 연관된 거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는 게 중요하고 협조를 이끌어내서 고객 만족을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팀원들이 협업을 이끌어내겠다.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플롯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키워드 제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 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례 간단하게 요약하신 다음에 사례 상세하게 푸시고 마지막으로 이 능력이 왜 지금 현재 필요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여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항목 3번 갑니다. 자, 무슨 두려움, 미래에 대한 용기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시도한다. 자, 이런 내용 나오면요, 적극성하고 도전정신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자세하게 평가 지표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걸 갖다 평가하는 이유는 미래 지향이나 신기술 이런 거 지금 아무래도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디지털 전환에 목을 메고 있고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리딩 이제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거죠.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 맞춤으로 둘 다 약간의 자기계발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금융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순수한 지식이나 어떤 변화에 대한 걱정과 그 적응을 위한 노력을 적는 거고 순수한 자기계발 능력을 적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 맞춤으로 자기계발 능력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결과물로 그걸 근거로 답변하는 게 최고입니다. 나는 은행 행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지점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게 불안하지 않는가? 그래서 불안하지만 나는 4차 산업혁명, 뭐 데이터나 뭐 AI나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이런 교육도 받았고 이런 자격증도 땄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데이터나 AI 분야 자격증이나 교육을 들으신 게 있다면 정량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글을 쓰시는 게 3번 항목을 쓰시는 게 가장 적절해요.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제 접수 기간 좀 남았으니까 짧게라도 그 관련 교육을 듣고 온라인 교육을 듣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사 시험 기간 동안에 들을 수 있는 교육을 듣고 그거라도 이제 적는 걸 갖다가 좀 추천드려요. 근데 이런 게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능동적 역량 개발,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교만 다녀도 들을 수 있는 교육 말고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어떠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들었던 교육이나 아니면 굳이 이런 자격증까지는 따지 않는데 나는 앞으로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자격증을 땄다. 이런 것들을 갖다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지금 이 항목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설정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개발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이 항목입니다. 근데 이제 AI나 데이터 이쪽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가요. 첫 번째, 저의 목표는 이런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목표 세울 당시에 이러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개발하던 역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역량 개발을 완료했고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예시 봅시다. 이런 식이에요. 금융권 취업을 희망했는데, 불안했다.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여러분들 불안하죠? 회원 감소하고, 이래서 지점수 감소하고, 이것을 데이터 역량 강화로 극복했다. 그래서 이제 상세 기술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고민에 관한 내용이죠. 금융권 취업을 결심했는데 채용 규모하고 동향 요즘 파악해보면 좋지 않죠? 행원 채용 감소하고 암울한 전망, 지점수 감소하고 암울한 전망을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내가 금융권 취업이란 목표를 가졌으면은 꼭 달성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변화나 금융환경 변화 이런 걸 갖다가 좀 탐색을 해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각해봤는데 고객의 마이데이터 활용하고 뭐 이런 게 늘어나니까 이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 활용 능력이 있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요 정도 세부 목표를 세워봤다. 그래서 세부 목표를 세우고 요렇게 달성했다. 엄청 어려웠어요. 하지만 달성했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 자격증을 따는데 힘들었던 점, 데이터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힘들었던 점, 꼭 만약에 데이터가 아니라면 어떤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는데 힘들었던 점을 쭉 적으면 됩니다. 어떤 교육 내용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은 뒤에 그 다음에 뭐 현재도 뭐 하고 있으면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들로 어떤 역량을 발전시켰고 앞으로도 입사 후에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도 지금 보면은 성장 이제 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자기계발 능력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뭐 했냐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할 거냐, 입행후죠. 한마디로 입사 후 포부입니다. 포부. 입사 포부를 적으실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회사의 발전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은행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평가 지표가 크게 두 가지인데 구체적이냐, 현실성 있고 구체적이냐, 그리고 회사의 발전 방향과 일치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쓰실 때 고민하는 점은 뻔해요. 원동력을 도대체 뭘로 적을까? 사실 이거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키워드 제시 드릴게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로 작성을 하십시오. 뭐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저의 원동력이다. 안정감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저의 동력이다.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게 동력이다. 뭐 도전이라는 가치가 저의 동력이다. 자존감이라는 가치가 저의 동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차피 지원하시기 힘들어요. 이 5개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자, 그렇게 골라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은행의 비전 목표에 따라서 지원 직무가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할 것이다 보다는요, 하고 있다가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은행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데 이런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은행이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역량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앞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누구를 뽑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마냥 그냥 할 것입니다 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게 있고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이렇게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지를 평가받기 때문에 계획을 갖다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술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우선 뭐 비전이나 목표를 조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IR 자료. 하나은행은 IR 자료를 상당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현재 디지털 관련해서 뭐 하고 있고, 그리고 뭐 ESG 관련해서 뭐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직무 전문성,
어, 직무 전문성과 그 다음에 ESG, 디지털 요 세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 능력, 글로벌이 이제 중요하니까 어학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의문점 들지 않으셨나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스페인이 없어요, 지점이. 스페인이 없는데 스페인어를 우대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요쪽. 요쪽에다 스페인어 쓰잖아요. 브라질 스페인어죠. 그래서 스페인어를 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약하면은 글로벌, 그 다음에 디지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직무 핵심 역량, 그 다음에 ESG, 요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직무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마다 조금 필요한 역량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걸 충분히 조사하시고 적으십시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돼요. 저의 성장 동기는 무엇이고 최종 성장 목표는 무엇입니다. 저의 성장 동기는 무엇이고 조금 자세하게 기술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는 무엇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자기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개발이 완료된 뒤에 회사 하나은행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요게 조금 애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 잡는 거. 회사에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라는 목표를 조금 제시하는 게 이 항목에 좋은데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요렇게 AI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향후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럼 쭉 나오죠. 그래서 요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목표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저의 성장 동기는 도전과 성취감이다. 이를 원동력으로 자산관리 및 은퇴 설계 전문가로 성장하겠다. 그래서 하나은행 너의 목표가 생애관리금융 아니냐? 요거 제공하겠다. 요렇게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딱 적었고요. 그 다음에 성장 동기를 좀 풀었어요. 나는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유는 뭐냐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거에 저는 좀 성취감이 느낀다. 도파민이 나온다 막. 그리고 조금 제 한계를 뛰어넘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에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동기를 갖다가 조금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요렇게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유를 갖다가 좀 적어야 되겠죠. 이유가 뭐냐면 고령화 사회 아니냐. 은퇴 인구 늘어날 거다. 그럼 하나은행에서 당연히 관련 전문가가 필요할 거다. 사실 하나은행의 자산 관리 그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고객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요런 걸 적어도 되겠죠. 하나은행에 지금 상당수가 자산가들이 많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 능력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적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높긴 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가난한 노인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는 건 소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인 때 적절한 소득이 없다라는 거, 연금 소득 이런 게 그 적긴 한데 자산은 또 많아요. 그래서 사실 자산 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필요해질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죠. 그래서 세부 목표로 요러요러한 뭐 자격증 취득도 괜찮고 교육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세부 목표를 잡았다.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이 돼야 됩니다. 요로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겠다가. 그래서 먼저 CFP 따기 전에 FP 따겠다. 요거부터 먼저 아니냐. 그래서 요거 11월에 응시하겠다. 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요거 취득한 후에 CFP 딸 거고 그 다음에 FR은 가겠다. 그래서 관련 있는 게 요런 거가 조금 더 내 업무랑 관련 있을 것 같으니까 요 과목에 집중하겠다. 요런 내용이 나오면 또 구체적으로 들리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런 거 쓰실 때 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FTP 자격 같은 경우에는 꼭 따고 싶었던 자격증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따고 싶었다. 이런 내용을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비용이 너무 큰 부담이다. 여기 한 200만 원 정도 하죠. 그 해외 자격이라서. 그래서 비용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돈 좀 모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와 얘는 계획이 엄청 철저하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해보고 다 알아봤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고 나면은 성장하겠다. 이렇게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느냐. 요거 되면은 너희한테 너희의 전략 목표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다 공략해봤고요. 이 예시는 블로그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블로그 내용 확인하시면서 최종 완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